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8장의 5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반응이었던 취연 반응과 제거 반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알코올의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알코올이 산화가 진행이 되면은 카보니 화합물 계열로 바뀝니다. 알데하이드나 카복실산, 그리고 이제 케톤 형태의 물질로 바뀌게 돼요. 알코올의 차수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 환원이 되면은 OH기가 H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환원 반응까지.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알코올이죠. 알코올. 지금 형태로 보면은 이제 이쪽 탄소 원자에 알코올이 하나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차수로 보면은 1차 알코올이에요. 1차 알코올. 자, 이 알코올을 기준으로 해서 OH기가 수소 원자로 바뀌게 되면은 얘는 알케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 가장 오른쪽 편의 화합물에서 왼쪽 편으로 갈수록 환원이 되는 거죠. 알코올의 환원 반응은 알코올로부터 알케인을 생성하는 반응을 의미하는 거고요.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은 이제 알코올의 차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1차 알코올이면 알데하이드로 가장 먼저 산화가 돼요. 알데하이드로. 그래서 이게 카본유기가 되고 수소 원자 하나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산화가 진행되면은 알데하이드 같은 화합물은 카복실산까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카복실산까지. 그래서 1차 알코올은 반응이 진행되면 첫 번째로 생성되는 산화 생성물은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카보닉 화합물이 생성이 되고요. 그 알데하이드가 반응 조건에 따라서 한 번에 더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 조건이면은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1차 알코올이고, 2차 알코올 같은 경우는 케톤이라고 하는 형태로 산화가 되죠. 어쨌든 여기 알코올로부터 오른쪽 편으로 갈수록 산화가 진행된다. 카보닐이나 알코올에서는 이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많아지는 쪽으로 진행이 될수록 산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셔도 돼요. 그래서 1차 알코올은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카복실산까지 산화가 될 수 있어요. 알데하이드 단계에서 멈출 수 있느냐? 반응 조건에 따라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알코올의 산화는 알데하이드까지만 얻어내는 과정, 그 다음에 카복실산까지 얻어내는 과정,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좀 구분을 해서 보게 될 거고요. 2차 알코올은 산화가 진행이 되면은 케톤 형태로 변화가 돼요. 3차 알코올은 산화가 진행되지 않아요. 자, 이게 뒤쪽에 반응 메커니즘을 보시겠지만 지금 약간 붉은색을 표시하고 있는 수소 원자들 있죠. 카비노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수소 원자들. 이거의 개수만큼, 카비노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이 수소 원자들의 개수만큼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얘는 두 개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두 번의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 첫 번째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되고, 여기서 요게 제거가 되면은 카복실산이 생성이 되고, 케톤을 만들어내는 2차 알코올은 여기 카비노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하나잖아요. 한 번에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3차 알코올은 그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산화준위 특징, 그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는 1차 알코올이 산화가 돼서 카복실산을 생성하는 거예요. 카복실산. 1차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첫 번째로 알데하이드를 만들고, 그 알데하이드가 또 다시 산화가 되면 카복실산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1차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어떻게 카복실산까지 변화가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는 제가 우선 말씀드릴 건 뭐냐면, 산화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은 문제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출제가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알코올의 반응의 메커니즘은 치환이나 제거 반응, 그 중에서도 치연 반응, 그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이 출제가 되는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산화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교재나 인터넷 자료들 같은 거 다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메커니즘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여기는 그 세부적인 차이들이 좀 커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문제로 출제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쨌든 큰 원리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여기 메커니즘 좀 자세히 설명을 하셨다,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좀 메커니즘 자세히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큰 틀에서 어떻게 어떠한 변화를 보이게 되는지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두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산화제 종류가 되게 중요해요. 산화제 종류에 따라서 어느 단계까지 산화가 되는지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자, 크롬산이라고 하는 거, H2CrO4라고 부르는 시약인데,
크롬산은 알코올의 산화 반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시약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약이고, 크롬을 포함한 다양한 산화제들의 실제 활성형. 그러니까 알코올이 산화가 될 때는 다 H2CrO4라고 하는 형태로 바뀐 다음에, 그러니까 그 형태로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크롬을 포함한 다양한 산화제들의 실제 활성형이 저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CrO3에다가 물을 산 조건에서 처리하면은 얘가 H2CrO4가 되는 거죠. CrO3, 얘도 CR을 포함하고 있고, 근데 실제 활성형 형태는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크롬이 칼시노젠이에요, 칼시노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크롬 이용해가지고 그냥 막 오픈된 상태에서 막 반응 보내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위험성이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각 시약들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성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조사가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좀 위험한 시약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사실 때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얘도 되게 주의해야 되는 시약이에요. 자, H2CrO4가 H2Cr2O7. 그러니까 반응 시약으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될 수 있어요. H2Cr2O7. 아니면 소듐 다이크로메이트, Na2Cr2O7. 여기는 H2Cr2O7, 얘는 NH2Cr2O7. 요거의 염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게 산처리가 되면은 H2Cr2O7이 되고, 여기서 CrO3가 이제 빠지게 되면은 여기 H2CrO4가 됩니다. 요 상호 변환하는 과정에 대한 거는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해보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지는 않고, 어쨌든 H2CrO4라고 하는 화합물의 시약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코올의 반응 메커니즘을 써야 되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반응을 쓸 거거든. 아시겠죠? 자, 존슨 시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존슨 시약은 CrO3, H2SO4, 그리고 이제 아세톤과 물의 용매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런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산화제예요. 존슨 시약은. CrO3는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조건에서 반응을 하면은 H2CrO4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H2CrO4가. 그러니까 실제 이제 활성형이 되는 크로미 H가 이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세톤, 보통 이제 물을 코솔벤트로 많이 씁니다. 아세톤과 물의 용매 조합.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뭐다? 존슨 시약이다. CrO3 대신에 K2CR2O7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CrO3를 반응 시약으로 많이 줍니다. 자, 존슨 시약이 되게, 편한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존슨 시약을 이용하면은. 그 대표적인 게 뭐 때문이냐면은, 여기, 색 변화를 통해서 반응 진행 여부를 확인할 용이에요. 자, CrO3가 활성 형태가 되면 H2CrO4가 되잖아요. H2CrO4. 걔는 크롬 6가예요. 크롬 6가. 그럼 H2CrO4는 그 반응이 요거 섞어 놓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오렌지 옐로우빛이 나요. 약간 붉은빛. 그거에 좀 가깝게. 이게 크롬 6가라고 하는 시약이 만들어내는 색깔이에요. 오렌지 옐로우빛이. 자, 그런데 저 크롬 6가 시약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산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서 이 시약들은 환원이 되겠지. 그래서 CR6가가, 크롬 6가가 크롬 3가로 변화가 돼요. 물론 바로 변화가 되는 건 아니고 또 단계가 있긴 한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크롬 3가 형태로 변화가 되거든요. 크롬 3가는 그린 형태예요. 그린 형태. 뭐 아주 클리어한 형태는 하지만 이제 그린색에 가까운 형태로 보이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색을 한 방울, 이거 크롬 시약, 그러니까 존슨 시약을 한 방울씩 똑똑똑똑 털어튀어서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딱 들어가서 알코올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간 오렌지 옐로빛이었던 게 그린색으로 변화가 돼요. 그럼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죠? 반응이 일어나면 요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이 반응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일까요? 색 변화를 통해서는. 존슨 시약을 반응 믹스처, 그 반응 플라스크에 떨어뜨려서 반응이 진행이 됐는데, 넣는데 오렌지 옐로우빛이 사라지지가 않아. 계속 그 색깔이 유지가 돼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죠? 그거 무슨 의미지? 더 이상 반응할 알코올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산화 반응에 산화제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바로 반응이 종결된 시점이다. 그거를 색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긴 한데, 실제 실험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거 되게 좀, 이 색깔이 약간씩 섞이면서, 뭐, 아주 이제 쉽게 디텍션 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진 않습니다. 실제 해보면. 근데 교재상에서는 대부분 이게 큰 장점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속 산화제를 이용하는 반응 메커니즘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1차 알코올의 산화를 통해서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있고요. 1차 알코올의 산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저 알데하이드가 한 번 더 산화가 되거든. 뭘로? 카복실산으로. 그래서 두 단계 반응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단계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알데하이드가 수화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알데하이드의 수화 반응이. 그래서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의 수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 수화 생성물을 가지고 한 번 더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카복실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는 제가 그려놓은 거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뭐 메커니즘이 아주 중요하게끔 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은 한 번 정도는 좀 그려보실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은 그려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H2Cr 보죠. 크롬을 공격해요. 산소 원자의 비공유 자생이 크롬을 공격하고, 그럼 여기 파이그램 합겨지면서 산소 원자 쪽으로 마이너스 차지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차지 쪽에는 H 플러스 산이 제공이 되죠. 이 반응 조건 자체가 산성이니까 산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O 마이너스가 되자마자 H 플러스로 공격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타내고 H 플러스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과정에서 그냥 H 플러스다.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의미예요. 이거는 여기 파이그램이 끊어지면서 이쪽 산소 원자 쪽에서 전자쌍을 이용해서 H 플러스 양성자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 화살표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수소원자가 있죠. 여기 수소원자가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 수소원자가 뭐냐면 여기에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원자예요. 여기 탄소가 무슨 수소지? 무슨 탄소죠? 카비노탄소잖아. OH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니까 여기가 카비노탄소원자야. 카비노탄소원자에 존재하는 수소원자가 반응 메커니즘을 보시면 반응 과정에서 제거가 돼요. 얘가 제거가 돼. 물에 의해서 얘가 공격을 받는 거잖아. 얘가 제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쪽에 카비노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만큼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알코올은 이게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여기가 수소가 두 개니까. 그래서 두 번의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여기서 첫 번째로 제거가 되면은 여기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결합이 이제 끊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쪽 편은. 이쪽 편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크게 필요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반응 기질 쪽. 1차 알코올로부터 알데하이드 확중이 만들어진 거. 여기 수소원자가 물에 의해서 제거가 되면은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죠. 이게 알데하이드가 생성되는 과정의 산화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알데하이드도 산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알데하이드가 수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거예요. 수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알데하이드가 산 조건, 근데 염기 조건보다 산 조건이 좀 일반적이긴 해요. 산 조건 하에서 물과 반응을 해서 알데하이드의 수화물이라고 부르는 하이드레이트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알데하이드가 카복실산으로 산화되는 메커니즘은 알코올의 반응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여기 산소 원자가 친액체로 쓰이면서 저 H2CrO4로 공격할 수 있거든. 여기는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이중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이 상태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저 단일 결합 상태로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수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조건에서 반응하게 되면 이쪽에 카보닐 산소 원자가 H 플러스 양성자를 공격하고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얘가 친액체가 되는 거죠. 얘가 친전자체가 되거든. 그래서 이 카보닐 탄소를 공격합니다. 물이. 그리고 나중에 여기 수소 원자 떨어져 나가면 이런 골격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탄소 원자의 원래
CO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OH 기형태로 두 개가 결합되는. 그래서 얘를 제미날 다이올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탄소 연자에 결합되는 제미날 다이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화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이드레이트. 하이드레이트 형태라고 부릅니다. 수화물. 그래서 요게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요. 요게. 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물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1차 알코올을 카복실산까지 산화가 될 때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보통 물은 이 시약을 사용하는 조건 하에서는 용매이기도 하지만 뭐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1차 알코올 알데하이드 단계에서 산화를 멈추고 싶어요. 그럼 물을 제거해야겠죠. 물이 만약에 생성된다고 하면 물을 제거해야 되고, 물을 배제된 환경에서 반응을 시키면 얘가 안 만들어져. 이 상태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알데하이드가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 상태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수화 반응이 진행되지 않으면 알데하이드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알데하이드 단계에서 반응을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전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얘가 수화물이 만들어진 거잖아. 수화물이 다시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단일 결합이 돼야지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여기서 H+로 공격한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소, 여기 탄소가 뭐야? 여기잖아. 이 수소가 여기 수소가 얘잖아. 그러니까 카비노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첫 번째 1차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로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한번 제거가 되고요. 알데하이드의 수화물 상태에서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될 때도 한번 제거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탄소 원자와 여기 산소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을 만들려면 여기 수소 원자가 제거되는 수밖에 없거든.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공격을 받고 이중결합을 만들어주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뭐가 생성돼? 카복실산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반응 메커니즘이고요. 혹시 반응이 메커니즘 물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쪽에 크롬 육가가 제가 몇 가로 바뀐다고 말씀드렸냐면 크롬의 3가로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오렌지 옐로우빛이고 얘가 그린빛이었어요. 근데 직접 바뀌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뭐 중간에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예요. 처음에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크롬 육가가 뭘 만드냐면은 처음에는 크롬 삭가를 만들어요. 크롬 삭가. 저 만들어진 크롬 삭가 두 개가 반응을 해서 크롬 5가와 크롬 3가를 만들어요. 그럼 얘는 만들어졌네? 그럼 얘를 처리해야겠지. 크롬 5가. 크롬 5가는 어떻게 하냐면 크롬 5가는 전자 두 개를 받아먹으면서 크롬 3가로 변화가 됩니다. 이 과정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크롬 6가로 시작했던 산화제가 궁극적으로 뭐로 바뀌는 거야? 크롬 3가 형태로 변화가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색깔이 다른 거죠. 크롬 6가는 오렌지 옐로우빛, 크롬 3가는 그린빛. 자, 물 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반응 과정 중에 생성이 되기도 하고 뭐 존슨 시약 같은 경우는 CrO3 그리고 H2SO4 그 다음에 물론 아세톤이 메인 용매이긴 하지만 거기에 물이 코솔벤트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그 반응 조건 상에서 물이 있을 가능성은 100%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물 분자를 이용해서 수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1차 알코올의 카비노탄소에 존재하던 두 개의 수소 원자는 모두 산화 과정에서 제거가 된다. 하나는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나머지 하나는 알데하이드 수화물이 카복실산으로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KMNO4를 이용해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카복실산까지 얘는 산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 패턴은 이제 알데하이드에서 멈추겠다는 거야, 알데하이드. 카복실산도 물론 화학적인 유용성이 있지만, 알데하이드는 화학적인 유용성이 보통 카복실산보다 더 크다고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알데하이드 단계에서 반응을 멈출 수 있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차 알코올의 알데하이드로의 산화. 알데하이드가 그리고 반응성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좀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응을 좀 잘 세팅을 해야 돼요. 자,
알데하이드를 선택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산화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화제를 잘 써야 되고, 물이 배제된 환경에서 반응을 진행해야지만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되고 그게 수화물 형태로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알데하이드 단계에서 반응을 멈출 수가 있죠. 자, 그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시약이 PCC입니다. PCC. 피리디늄 다이크로메이트라고 부르는 시약. PCC. 자, 구조는 요거예요. 피리디늄. 얘가 피리딘의 염이니까 피리디늄이에요. 그리고 요 구조가 클로로크로메이트. 앞 글자만 따서 PCC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기본서에 거의 다 나와요. PCC는. 자, 안정하고 보관이 쉬워 알데하이드 합성에 많이 이용되는 크롬 기반의 산화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응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근데 PCC가 약간 산성을 좀 띠기는 해요. 약간 산성.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소듐 아세테이트, 염기거든요. 염기 성격. 그래서 요거를 같이 포함시키면 약산성을 조금 중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부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진짜 많이 써요. PCC도. 자,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PDC라고 하는 시약도 있어요. 구조는 좀 차이가 나는데 특징은 비슷해요. PDC는 피리디늄 다이크로메이트예요. 다이크로메이트. PCC와 비슷한 산화 특성을 가진다. 얘는 근데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산성 조건에 굉장히 예민한 시약, 그 반응 기질이고, 얘를 알데하이드 단계에서 멈추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PCC를 쓰는 대신에 PDC를 쓰는 게 더 좋긴 하죠. 근데 사실, 최근에는 PDC보다는, 맥머리 교재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 데스마틴 4 아이오디나로 부르는 데스마틴 4 아이오디나. 그거를 제일 많이 쓰긴 하죠.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근데 PDC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반응 용매에 따라서 산화 주기가 달라지게 돼요. PDC를 CH2CL2라고 하는 다이클로로메테인이라고 하는 용매, 얘가 용매거든요. 용매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1차 알코올이 어디서 멈추냐면은 알데하이드 단계에서 산화가 멈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처럼. PCC나 PDC는 그냥 1차적인 목적이 1차 알코올을 알데하이드로 산화시킬 때 쓰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반응 용매를 DMF, 다이메틸 포르마마이드. 이런 시약, 요거 용매예요. 요게 DMF야. 얘를 쓰고 이 PDC라고 하는 시약을 좀 과량을 쓰잖아요. 그러면 1차 알코올이 어디까지? 얘는 카복질 3까지 산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반응 용매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혹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요 중간에 있는 게 반응물이야. 1차 알코올. 얘를 PDC를 쓰고 1.5단계 정도 CH2CL2라고 하는 용매 조건에서 반응시키면 알데하이드가 깔끔하게 얻어집니다. 자, 그런데 DMF라고 하는 용매를 쓰고 PDC를 좀 과량을 쓰게 되면은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겠지, 먼저. 근데 저기서 산화 반응이 진행이 돼서 카복질3까지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간혹 좀 물어보니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기본서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고급 유기화학을 좀 공부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반응이 스원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스원 산화 반응. 자, 활성 DMSO 산화제를 이용한 산화 반응입니다. 활성 DMSO 산화제. 자, DMSO를 산화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DMSO를 COCl2 혹은 이제 트리플로로 아세틱 온하이드라이드, TFAA라고 불러요. 트리플로로 아세틱 온하이드라이드와 반응시키면 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CF3, 얘가 TFA거든. TFA. 트리플로로 아세틱 에시드. 이게 수화물 형태가 되는 거. 얘가 뭐냐면 TFAA. 트리플로로 아세틱 온하이드라이드. 얘 무슨 물 형태입니까? 얘는 카복질 산 형태고. 그래서 요거를 쓴다는 얘기죠. COCl2 또는 TFAA와 반응시켜서 활성 DMSO 산화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1차 알코올을 알데하이드로 산화시키는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썼던 산화제는 크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속 산화제예요. 금속 산화제. 얘는 비금속 산화제야. 활성 DMSO 산화제는 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금속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COCl2를 DMSO 조건에서 좀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트라이에틸아민을 처리해주면은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죠. 진짜 유명한 반응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응 메커니즘은 이렇게 돼요. 얘가 이제 다이메틸 설폭사이드라고 부르는 DMSO죠. DMSO. 자, 여기 DMSO라고 하는 게, 요게 뭐냐면, 앞쪽에 본 것처럼 COCl2예요. 요것과 반응하게 되면은, 이제 요러한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물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산소 원자에서 얘를 공격한 거니까. 그죠? 여기 산소 원자와 여기 카본의 탄소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과정에서 떨어진 Cl-가 여기 황원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포늄 솔트라고 부르는 게 만들어져요. 설포늄 솔트라고 부르는 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전자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CO2와 CO 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얘가 산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산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활성화되어 있는 DMSO의 산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포늄 솔트가. 그럼 얘가 알코올과 반응하는 거지. 1차 알코올과 반응하면은 이쪽에 황원자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산소원자 공격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 반응이 일어나는 거. 첫 번째 단계에서 반응이 일어난 거고, 두 번째로 트라이에틸아민을 염기를 처리해줬잖아요. 얘 염기야, 염기. 그래서 어디 수소를 제거해? 어디 수소? 알코올에 카비놀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 얘잖아, 얘. 여기는, 일단 여기 부분에서는 여기 수소 원자 먼저 제거해주고요. 여기 수소를 제거해서 이쪽 편으로 먼저 마이너스 차지를 만들어주고 분자 내에서 이게 공격을 하게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여기 카비놀 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수소 원자가 제거되는 건 맞거든요. 얘가 제거되는 건 맞는데 트라이에틸아민 이걸 직접 공격한다기보다는 트라이에틸아민 여기를 공격해서 여기 S 플러스 C 마이너스 이게 설퍼 일라이드라고 부르는 타입이에요. 설퍼 일라이드. 그렇게 만들어주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되죠. 이게 이제 스원 옥시데이션에 대한 반응이고, 반응 메커니즘이 쉽진 않잖아요. 당연히 기본서 과정에서 이거를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느 교수님도 이걸 출제하지는 않을 거고, 근데 여러분이 유기화학을 공부하고 이 알코올의 산화 반응을 공부한다라고 보면은 이게 되게 기본서에 따라서 지금 맥머리 교재 같은 경우는 PCC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PCC도 소개하고 있지 않고 그냥 쓰고 있는 게 데스마틴 퍼 아이오디나이라고 불러요. 줄임말로 DMP라고 불러요. 데스마틴 퍼 아이오디나. 요거는 이제 하이퍼발란트. 닭가에 이제 그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하이퍼발란트 아이오딘 화합물이거든요. 근데 물론 DMP죠. 데스마틴 퍼 아이오디나. 되게 좋은 시약이야. 되게 좋은 시약인데 기본서 과정에서 데스마틴 퍼 아이오딘을 소개할 만큼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저는 회의적이긴 해요.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다른 더 일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그 반응들, 시약들 그거를 다 빼고 그냥 데스마틴만 표현하고 있어요. 맥머리 교재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실망적인 부분이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PCC는 나와야 되고 기타 반응 중에 이제 스원 옥시데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요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반응이에요. 왜냐면 1차 알코올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키는 반응은 그 반응 조건에 따라서 반응 수율이나 이제 그런 게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떠한 반응 조건이든 가장 이제 릴라이블하게 반응이 리피트 되는 거, 반응이 계속해서 일정한 수율이나 이런 조건들로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거는 얘예요. 스원 옥시데이션.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학원을 가신다?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자, 반응 특징은 이제 1차 알코올의 알데하이드로의 산화 반응 중 금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은 비금속, 그죠? 활성화된 DMSO를 쓰는 이제 대표적인 반응이고요. 근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DMS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다이메틸 설포옥사이드는 특별히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지 않은데 다이메틸 설파이드는 비린내 나요.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하기가 좀 어렵죠. 반응하고 나면은 이거 무조건 냄새 납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 반응이 일어나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조금씩 나잖아요? 반응이 진행됐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맥머리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시약. 이것만 사실 강조하고 있지. 데스마틴4 아이오디난. 자, 요거를 이제 이용한 산화 반응인데, 데스마틴4 아이오디난은 초원자가 아이오딘 화합물에 속하는 저독성 산화제. 근데 진짜 좋은 산화제인 건 맞아요. 진짜 좋은 산화제인 건 맞아. 유용성도 크고 굉장히 좋은 산화제예요. 근데 모든 산화 반응에서 이걸 1차적으로, 이걸 제일 먼저 고려하진 않거든요. 얘는 그리고 제가 학부 다닐 때는 데스마틴4 아이오디난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거를 배우지 않았어요. 교재에 나오지도 않았고. 얘는 저는 대학원 과정 가서 알았거든요. PCC는 알았고, PCC는 교재에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제 요구의 가장 대표적인 산화제 시약이 돼버렸어요. 자, 중성, 실온, 짧은 반응 시간 조건하에서 알데하이드로 산화가 되며 산화 선택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데스마틴4 아이오디난을 제가 이거를 뭐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뭐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산화제예요. 진짜 좋은 산화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학부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산에 예민하거나 산화제기 쉬운 작용기관제 존재도 굉장히 안정합니다. 진짜 좋은 산화제 중에 하나긴 합니다. 자, 반응 메커니즘 보시면 얘가 데스마틴4 아이오디난이에요. 이 아이오딘의 결합이 여러 개 되어 있는 초원자가 아이오딘 화합물입니다. 얘가 알코올이죠. 알코올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아이오딘과 산소 원자 사이 결합이 만들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제거되는 수소는 여기 카비노탄소잖아. OH가 결합되는 탄소니까 카비노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염기에서 여기서 떨어진 아스테이트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고 여기 끊어져 나가고. 그래서 케톤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반응물이 2차 알코올이었어요. 보시면 여기 2차 알코올이었어. 2차 알코올이었으니까 케톤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가 수소면 여기까지 수소면 여기가 수소가 되는 거고, 여기가 수소가 되는 거고, 그렇죠? 뭐가 돼요? 여기가 수소가 되겠지.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스마틴4 아이오디난 같은 경우는 1차 알코올을 알데하이드로, 2차 알코올을 케톤으로 바꿀 때 굉장히 많이 쓰고 좋은 시약이긴 합니다. 자, 우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문제는 1차 알코올을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카복실산까지 산화시키는 그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 출제 가능성이 좀 더 크고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알데하이드에 대한 그런 중요도 때문에 알데하이드로 선택적으로 반응을 시킬 수 있는 그 조건들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2차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은 케톤 형태가 돼요. 케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수소 원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카비노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수소 원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2차 알코올의 경우에는 한 번의 산화가 가능하다. 반응 결과 케톤이 생성이 된다. 자, 1차 알코올 산화에 사용된 대부분의 반응 조건에 의해서 2차 알코올은 케톤까지 산화가 됩니다. 케톤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2차 알코올의 산화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됩니다. 자, NH2, Cr2O7, H2O4, 물. 물론 여기에 이제 용매로 아세톤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조건? 존슨 옥시데이션 조건. 이거로부터 만들어지는 활성화된 화학종의 형태는 H2CrO4라고 부르는 크롬산. 그래서 크롬을 기반으로 하는 금속 산화제잖아요. 여기 2차 알코올이잖아. 그래서 케톤으로 산화가 될 수 있다. CrO3, H2SO4, 물. 얘도 존슨 옥시데이션 조건. 저 2차 알코올 역시 케톤으로 산화가 될 수 있다. 알릴릭 알코올. 여기 알릴릭 알코올인 이중결합의 여기 위치를 알릴릭 위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OH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릴릭 알코올이라고 얘기합니다. 알릴릭 알코올. 여기다 이제 PDC, 피리디늄 다이크로메이트. 얘를 산화제로 쓰게 되면은 케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PCC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잖아요. 여기 부분도 산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알코올을 알데하이드나 카복실산으로 산화시킬 수 있는 모든 시약은 2차 알코올을 케톤으로 산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금속이었고 비금속 산화제에 한 거 스원 옥시데이션이지. 스원 옥시데이션. COCl2를 DMSO. 그러면 요거로부터
활성화된 DMSO 산화제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알코올과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트라이티나민 처리해주게 되면은, 그쵸. 이 분자 내에서 먼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산소 원자가 생성이 되고, 그게 공격을 하면서, 어쨌든 카베르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면서 케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수원 옥시데이션의 이한 조건이고, 데스마틴4 아이오딘을 이용해서도 반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 산화됐죠. 여기 2차 알코올이 산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반응의 생성물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이제 반응 물질은 1차 알코올이고요. 1차 알코올에 PCC를 처리해줬기 때문에 생성물 알데하이드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카본이기가 되고 수소 원자. 생성물은 알데하이드고요. 자, B번 2차 알코올입니다. 2차 알코올은 이제 PCC 이용하게 되면은 한 번의 산화 반응만 일어나게 되니까 뭐가 생성되냐면 케톤 화합물이 생성이 되죠. 자, C번 여기 1차 알코올인데 지금 CrO3, H2SO4 물 조건. 요거는 이제 H2CrO4라고 하는 크로믹 엑시드를 생성하는 반응 조건이죠. 그래서 크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화제 가장 이제 활성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크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카복실산까지 산화가 되죠. 1차 알코올의 경우에는 이제 크롬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는 PCC, PDC만 알데하이드 단계에서 멈출 수가 있고 나머지 CrO3 계열의 산화제들은 다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카복실산까지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고요. 자, D번 2차 알코올. 2차 알코올은 어차피 한 번의 산화밖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케톤이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2차 알코올의 산화는 거의 기본적으로 케톤을 얻어내게 되고요. 1차 알코올은 이제 산화제 종류에 따라서 알데하이드 혹은 카복실산 둘 중에 하나의 화합물을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알코올의 환원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 요거죠, 요거. 알코올을 알케인으로. OH기를 날려버려야 되는 거야. OH기 날려버려야 돼요. 이거는 사실 기본서에 나오진 않습니다. 기본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통 알코올을 환원시키는 반응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죠. 첫 번째는 알코올의 탈수 반응을 통해서 알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를 환원시키면 알케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알코올을 좋은 이탈기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하이드라이드 제공 시약인 금속 수소화물과 반응을 시켜도 알케인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어쩌면 알코올이 알케인 형태로 변화가 되어 환원이 된 거니까, 알코올의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OH기를 날려버리는 방법. 그게 바톤 맥콤비의 리액션이라고 부릅니다. 바톤 맥콤비의 리액션. 알코올을 잔테이트 화합물로 변환시킨 후 라디칼 게시제인 AIBN 존재하에 트라이부틸 틴 하이드라이드와 가열 반응시켜 OH기를 H로 환원시키는 반응이다. 자, 제가 지금 어느 기본서의 연습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AIBN 트라이부틸 틴 하이드라이드 이거 무슨 시약들이에요? 어색하죠? 어색하실 거야. 근데 이거는 기본서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진 않은데 연습 문제에서는 AIBN 트라이부틸틴 하이드라이드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연습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AIBN 그리고 트라이부틸틴 하이드라이드 이 조합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코올을 CS2, 소듐 하이드라이드, 메틸 아이오다이드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이 알코올을 소듐 하이드라이드가 먼저 반응을 하면서 알콕사이드가 생성이 되고 알콕사이드가 여기 탄소를 공격하고 여기 S가 마이너스 차지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메틸기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 잔테이트라고 하는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트라이부틸틴 하이드라이드를 AIBN 조건과 반응시키면 라디칼 반응을 통해서 이쪽 변에 결합이 끊어지면서 수소원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톤 맥콤비의 리액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H- 소듐 하이드라이드로부터 제공되는 H- 하이드라이드가 여기 수소를 공격하면서 알코올사이드 형태로 바꾸고, 요게 CS2의 탄소 원자를 공격합니다. 그럼 여기 탄소 원자 쪽에서 황원자와 결합을 하고 있던 이중결합 중에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 S- 형태가 되고요. 얘가 메틸계로 공격하죠. 근데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1차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얘가 잔테이트예요. 잔테이트.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라디칼 반응이거든요. 얘가 AIBN이야. AIBN. AIBN이, 이러한 탄소 라디칼을 만든다. 이거는 AIBN 제가 처음 설명하고 있는 시약은 아니에요. 요거 알케인의 라디칼 시험 반응에서 나왔었어요. 게시제로 많이 쓰지. 게시제 라디칼을 만들 때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N2 가스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쪽 탄소 쪽에 라디칼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얘가 여기 트라이부틸, 여기 트라이부틸이잖아. 트라이부틸, 얘가 주석인데 영어로 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라이부틸 틴 하이드라이드라고 불러요. 트라이부틸 틴 하이드라이드. 자, 여기에 이제 수소 원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지 과정이거든요. 계지 과정을 통해서 틴 라디칼이라고 얘기합니다. 틴 라디칼, 주석의 라디칼, 요게 만들어져요. 요게 이제 기술과 반응하는 거죠. 얘가 여기에 이제 황원자 쪽을 공격합니다. 황원자 쪽을 공격하면 여기 탄소 원자와 황원자 사이 파이그램이 끊어지면서 하나는 황원자 쪽에서 여기 이제 틴 원자와 결합을 형성하는, 주석 원자와 결합을 형성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로 라디칼이 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결합 만들고 여기 결합, 여기가 끊어지는 거죠. 여기가 끊어지면서 이쪽 편에 이중결합 만들고 여기 탄소 쪽으로 라디칼을 만들어줘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게 다시 트라이부테틴 하이드라를 반응해서 이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라디칼 반응이기 때문에 얘가 계시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계시제 라디칼이 되는 거지. 계시제 라디칼. 그러면 전파 1단계는 계시제 라디칼이 반응 기질과 반응해서 반응 기질 쪽으로 라디칼이 전달해주는 과정. 그게 여기죠.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 과정까지가 전파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전파 1단계. 전파 1단계. 반응 기질이 라디칼, 계시제 라디칼과 반응을 해서 반응 기질 쪽으로 라디칼이 전달되는 과정이고, 그게 트라이부테틴 하이드로와 반응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다시 트라이부테틴 하이드라이드가 재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전파 2단계 과정,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전파 1단계 과정이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알코올의 반응은 제가 좀 고급적인 내용도 좀 많이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여기 보면 진짜 좀 대학원 이상을 생각하시고 유기화가 좀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반응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드린 거고, 적당한 수준에서 시험을 보기 위한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입장에 있으시다. 그럼 여기 몇 가지 부분들 제가 좀 기본선에 안 나오지만 제가 포함을 시켰다라고 한 부분들, 뭐 여기 부분이나 아니면 앞쪽에 스원 옥시데이션이나 그런 부분들은 적당히 좀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험 공부하시는데.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알코올의 산화반응 반응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